안녕하세요. 간혹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배우자들의 외도로 결별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하면서 사생일단을 낼 것처럼 싸우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TV를 보면서 남편 바람난 것도 모르는 특징 같은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일을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옛말에 모 묻은 개가 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하잖아요. 제 허물을 알지도 못하고 남욕만 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당시 저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만 같아요. 하지만 제 변명을 좀 해보자면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과 전 사소한 다툼 한번 하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 시부모님과도 엄청 가깝게 지냈거든요. 애들도 큰 말썽 없이 바르게 자라주었고요. 제 결혼 생활을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99점은 줄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래서인지 남편의 외도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건 바뀌지 않는 현실이었고 견고하다고 생각한 제 결혼 생활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연을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힘든 일을 극복했고 현재는 괜찮다는 의미일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기 마련이지만 저도 남편의 외도 때문에 꽤 긴 시간 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전 이제 겨우 30대 중반인걸요. 지난 과거는 다 잊고서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상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평범한 진리를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희망 때문입니다. 제 이런 결심이 누군가에겐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를 받아서 결혼까지 가게 된 남편은 정말 젠틀한 남자였어요. 평소 운동이나 자기관리를 열심히 해서인지 몸도 탄탄하고 야무지더라고요. 거기에다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외모까지 그 남자는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얼마나 사근사근하고 다정한지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재주도 있고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엔 세심함이 넘쳤죠.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꿈이었던 저는 이런 남자라면 남편감으로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했네요. 다행히 그 남자도 제게 특별한 호감을 느꼈고 저와 그 사람은 어렵지 않게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연애 1년 반 만에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까지는 물 흐르듯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결혼할 운명의 상대는 따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 맞는 얘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시장이나 마트에 갈 때도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다녔고요.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도 인색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면 닭살 돋는다고 할 만큼 저와 남편은 서로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한번 입어봐. 어머, 이게 뭐야? 실크 잠옷이네? 이거 당신이 산 거야? 후기가 좋아서 샀어.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우, 우리 남편 자상한 것 좀 봐. 이런 건 언제 또 샀대? 아무튼 엄청 세심하다니까.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 정도는 기본이지. 그리고 당신이랑 같이 입으려고 내 것도 주문했거든? 이거 봐, 예쁘지? 이거 커플 잠옷이야. 정말이네? 그래, 잘했네. 우리 이제 이거 입고 자면 되겠다. 세상 자상한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살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찾아뵙진 못하더라도
좋은 거, 맛있는 거, 괜찮은 게 보이면 잊지 않고 친정 부모님과 챙겨보냈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저도 시부모님께 진심을 다해 챙겨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명이요. 그래, 명이야. 아니, 뭘 또 이런 걸 보냈어? 영덕계는 너무 비싸지 않어? 아니요, 그렇게 안 비싸요. 인터넷 보다가 좋은 게 보여서 어머니 것도 같이 시킨 거예요. 아버님이랑 맛있게 쪄드세요. 우리 며느리가 자꾸 챙겨줘서 살이 포동포동 찌겠어. 매번 안 그래도 되는데. 암튼 잘 먹을게, 명이야. 네, 어머니.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죠? 이 사람이랑 한번 들르려고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온다는데 있던 약속도 취소해야지. 그래, 그럼 운전 조심해서 와야 한다. 처음에는 약간의 의무감으로 시부모님을 챙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도 들고 마음도 가더라고요. 얼굴도 자주 보고 연락도 자주 드려서 더 친해진 것도 있었겠지만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도 스스럼 없이 다급할 수 있었어요.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편, 그리고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어머니. 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는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하기까지 했어요. 한꺼번에 손주 둘을 보게 된 시어머니는 항상 한바구음을 지으며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죠. 당연히 전 시어머니에게 더욱 예쁨 받았고요. 행복에 행복을 더했다랄까요? 아유, 우리 명희 덕분에 내가 요새 살맛이 난다. 우리 손녀들은 어쩜 우리 예쁜 며느리를 꼭 닮았을까? 그런데요, 어머니. 혹시 예쁜 손녀가 둘이나 생겼다고 제 사랑 뺏기는 건 아니겠죠? 그럼 저 엄청 섭섭할 것 같은데요? 뭐? 아유, 얘도 참. 내가 복덩이 며느리한테 왜 사랑을 안 주니?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라서 며느리한테도 손녀들한테도 줄 사랑이 남아도니까 걱정 말어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전 이 행복이 멈추지 말고 계속되길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어다니기 시작한 쌍둥이 딸들이 한창 방바닥을 쓸고 다닐 때쯤 남편에게서 묘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죠. 원래 여자가 촉을 세우기 시작하면 정말 예민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남편에 관한 것이라면 더 그렇고요. 제가 남편을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남편이 바깥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굵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는데요. 유독 이상하게 바깥에 나가보고 싶더라고요. 평소에는 쌍둥이 애들을 돌보느라 웬만하면 바깥에 잘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퇴근 시간이 다 되도록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밖에는 세찬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기분이 센치해진 건지 잠깐 바깥바람을 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들이 고나게 자고 있는 틈에 우산을 대고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아파트 놀이터 쪽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성거리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랑 즐겁게 터무를 하는지 우산 속 남편의 표정이 무척 밝더라고요. 제 발자국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뒤를 돌아본 남편은 절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꼭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까지 치는 겁니다. 아휴, 깜짝아. 아니, 당신 언제 와 있었어? 금방 왔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놀라? 퇴근한 사람이 집에 안 들어오고 여기서 뭐해? 누구랑 통화해? 어?
거래처 사람이랑 할 얘기가 있어서 집에선 애들 때문에 통화 잘 못하니까 여기서 통화하고 들어가려고 그랬지. 비 많이 온다. 어서 들어가자. 허둥대는 남편이 수상쩍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통화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자꾸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남편의 핸드폰을 슬쩍 열어보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핸드폰의 통화 목록에는 그 시간에 통화한 기록이 지워지고 없었어요. 분명히 거래처랑 통화를 했다고 했고 저도 남편이 통화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는데도 말이죠. 결국 이건 남편이 일부러 통화 내역을 지웠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거래처랑 통화한 기록을 지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의심이 짙어지는 순간이었네요.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밤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남편보다 자상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비밀이 없는 사람이라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이 작은 행동이 남편에 대한 신뢰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겁니다. 몇 번이나 부정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딴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아는걸요. 겨우 통화 목록 한 번 지운 걸로 남편에 대한 의심을 키우는 건 남편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지우기로 결심했네요. 왜 통화 목록을 지운 거냐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간신히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한번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만 늦어져도 온갖 잡념이 생기며 절 괴롭히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또 늦길래 몰래 아파트 놀이터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그때 그 표정을 똑같이 지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비도 오질 않아서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분명 여자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전 재산을 다 걸라고 해도 장담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조금만 들어봐도 금방 알겠더군요. 바다가 보고 싶다는 둥, 그날엔 너무 행복했다는 둥, 넌 보라색이 잘 어울린다는 둥. 남편은 제게 했던 말들을 쉼없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누군가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남편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냐고, 왜 따져 묻지 않았냐고 말이죠. 저도 당시에는 제가 왜 얼어붙어 버렸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내린 결론은 제 행복의 중심이었던 남편의 일탈을 외면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제가 남편과 불화가 생긴다면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이 부서질까봐 두려웠던 거였겠죠. 저는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 얼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본 척 평상시처럼 남편을 맞이했죠. 남편은 잠든 쌍둥이를 보면서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 혼이 났다는 말을 태연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사람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자랑 통화를 하며 한참 시간을 보냈다는 게 앞뒤가 맞는 말일까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에게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연기를 해야만 했네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남편한테 어떤 여자랑 통화하는 걸 봤다고 말을 할까,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해볼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런 걱정도 들더군요. 만약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고 이혼까지 결심한 거라면 제가 손쓸 틈도 없이 이혼을 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말입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만약 이 모든 게 순전히 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면 다행인 거고,
그 반대라면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상대가 누구인지 그것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증거를 남기기 쉬운 건 아무래도 핸드폰일 겁니다. 전 밤잠을 설쳐가며 남편의 핸드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자기 나름대로는 핸드폰의 흔적을 지웠겠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는 삼수고시생이 책을 들여다보듯 아주 꼼꼼하게 남편의 핸드폰을 훑고 또 훑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 여자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 사이처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더군요.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제 불안한 상상들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당장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결판을 내고 싶었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내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거의 사실로 드러난 이상 최대한 냉정을 찾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정말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쌍둥이들은 어쩌고 또 제 인생은 어떡하나. 불같이 화도 나면서 한없이 걱정도 되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죠. 저는 며칠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가 있어. 애들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과장급 이상은 전부 참석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것 같아. 연수? 당신 회사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 이번에 새로 도입됐는데 외국에서 유명한 강사도 온다나 어쩐다나.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번에는 꼭 가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그런데 주말 내내 당신 혼자 힘들 거 아냐. 엄마한테 좀 와달라고 할까? 내가 필요하면 말씀드릴게.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 그래, 알았어 그럼.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 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지금 연수를 가야겠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회사를 다닌 지 5년이 넘는 동안 연수라는 건 한 번도 없었는걸요. 제가 도저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가방까지 싸서 연수를 떠났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겠지만 전 그런 남편이 가증스럽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연수를 떠나고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가 미리 와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도문이는 출발했니? 네, 아까 출발했어요. 그래. 그럼 너도 얼른 다녀와라. 모임이 있다며? 네. 그럼 어머니, 애들 좀 잘 부탁드려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다녀와. 너도 가끔 코에 바람 좀 쐬야지.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오늘은 나도 실컷 우리 손녀들 재롱 보면서 있을 테니까 재밌게 놀다 오너라. 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저 다녀올게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애들을 맡기고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모임에 가는 줄 알고 계셨지만 사실 전 남편의 뒤를 캐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 몰래 미리 깔아둔 위치 추적 어플로 남편이 정말 가끈을 고쳐맨 건지 아니면 오얏 열매를 따먹은 건지 알아낼 속셈이었죠. 그리고 몇 시간 뒤 위치 추적 어플은 남편이 외곽 어디쯤에 위치한 숙박업소에 있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진 셈이었는데요. 저는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남편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고
모텔에 버젓이 주차된 남편의 차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모텔에서 웬 여자와 함께 다정히 나오는 남편의 모습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젠 더 이상 참을 이유도 기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려는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 출연을 예상하지 못한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까지 더듬더군요. 아니, 당신이 여길 어떻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회사 연수원이야? 아니, 이거 참...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나 미행한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설명? 어차피 다 알고 온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해?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인정한단 말이지? 야, 오동은, 너 쌍둥이 애 아빠야. 너 정말 미쳤구나. 흥분한 제가 막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옆에 있던 상간녀가 전 노려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봐요.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에요. 남편이 바람핀 게 뭐 남편 탓만 있나요? 그리고 대충 눈치챘으면 알아서 정리하면 되지. 여기까지 쫓아오는 건 뭐예요? 사람이 무식해서는. 뭐? 지금 그게 유부남이랑 바람난 여자가 할 말이니? 지금 네가 큰 소리를 칠 상황이냐고. 서로 마음 맞아서 만난 건데 그럼 내가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 남편 단속 못한 그쪽이 더 창피한 거 아닌가? 아, 고졸이라더니 아는 게 쥐뿔도 없나 보네.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석사 출신 말을 고졸 출신이 얼마나 알아듣겠어. 말하면 입만 아프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당당한 상간녀가 또 있을까요? 너무 뻔뻔한 태도에 뺨이라도 날리고 싶었지만 남편이 막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남편에게 똑똑히 말해줬어요. 어디 두고 봐. 네가 이 여자랑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 이 사진 당장 부모님들한테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뭐? 야, 우리 문제인데 왜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냐? 괜히 선 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단 말이야. 선은 네가 먼저 넘은 거지. 네가 저 여자랑 노닥거린 순간부터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문제가 된 거라고. 야, 정명희.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후회하게 될 거야. 뭐? 후회? 후회는 가정을 깨버린 네가 하게 되겠지. 안 그러니? 한없이 자상하던 남편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순간 사납게 돌변하더군요.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던 남편의 손은 내연녀의 어깨를 두르고 있었고 달콤한 말만 나오던 남편의 입에선 차마 듣기 힘든 욕설이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남편을 지켜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겨우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 남편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차를 몰았죠. 아니 얘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그런데 너 울었니? 얼굴이 왜 이래? 어머니, 저 어머니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너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인데 괜찮으니까 얼른 말해봐. 어머니, 도문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제 저 어쩌면 좋아요? 뭐? 도문이가 바람을 펴? 그게 정말이냐? 진짜 도문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단 말이냐?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상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텔에서 나오는 남편의 모습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고, 이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애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다를 만들어. 아유, 이 명이야, 일을 어쩌면 좋니. 일단 내가 동훈이 놈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마. 아유.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은 저 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의 외도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뻔뻔하게 새벽에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곤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집에 계셨어요? 그래, 이 못난 녀석아. 너 애 마누라 다 내팽개치고 바람났다며. 그게 정말이냐? 네. 명다 그래요? 제가 바람이 났다고요? 그럼 아니란 거니? 네가 젊은 여자랑 모텔 들락거린 사진 명희가 다 보여줬다. 이런데도 아니야? 네, 다른 여자 만난 거 맞아요. 맞는데요. 그런데 바람은 제가 아니라 제가 먼저 바람이 난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장 이혼하고 싶었지만 애 때문에 참았어요. 엄마, 명희 쟤요. 정말 간살스러운 여자예요. 임신한 몸으로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닌 아주 저질이라고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헛소리에 귀가 막혔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생각했죠. 야, 오동훈. 너 그런 새빨간 거짓말로 빠져나갈 모양인데 그게 통할 것 같아. 뭐 내가 바람을 펴. 네가 봤니? 네가 봤어. 엄마, 제 말 못 믿겠으면 이걸 한번 보세요. 저 여자가 다른 남자랑 누워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을 내밀더군요. 그 핸드폰 속에는 제 잠옷을 입은 여자가 웬 남자랑 누워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가 바로 저라고 주장했죠. 정말 황당함에 넘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체 언제 이런 사진을 찍어준 건지 웃기지가 않더라고요. 저야 제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 사진 속 여자가 제가 아니라는 걸 확신했지만 언뜻 그 사진을 보면 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굴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고 옆모습만 살짝 나오도록 찍은 것도 그렇고 남편이 선물한 잠옷도 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명희야, 이거 너 맞아? 안방에 걸려있는 네 잠옷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머니, 진짜 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라고요. 어머니 저 모르세요? 제가 정말 임신한 몸으로 바람을 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지. 명희 네가 그럴 애가 아니지. 아니 엄마, 지금 아들 말을 안 믿고 누구 말을 믿는 거야? 지금 이렇게 버젓이 저 여자가 다른 남자랑 누워있는 사진이 있는데. 야 오동은, 너 정말 이렇게 치졸하게 나올 거니? 너 혹시 나한테 선물한 잠옷 네 내언니한테도 똑같은 거 사줬니? 지금 그 여자한테 그 잠옷 입혀놓고 쇼하는 거야? 뭐? 무슨 이상한 소리야. 이거 너잖아. 너 맞잖아. 아, 그리고 내가 이 사진 현상에서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킥으로 보내놨으니까 그런 줄 알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 똑같이 잘못했으니까 이혼하자고. 뭐라고? 지금 이 사진을 나랍시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냈다는 거야. 너 정말 바닥이구나. 다른 핀 여자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정말 어이없네. 네가 조심했어봐.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폈겠냐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너 내가 무고죄까지 옴팡 뒤집어 씌울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참네. 누가 그럼 겁먹냐.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남편은 가짜 사진을 찍어놓고 끝까지 억지를 부렸어요. 저는 그 사진을 받고 놀란 친정부모님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했네요. 다행히 친정부모님은 제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제 모습이라고 우기는 가짜 사진 속엔 눈을 씻고 봐도 제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 있는 모습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네요. 친정부모님은 당장 이혼소송을 걸라며 난리를 부리셨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변호사와 상담 후 이혼소송과 함께 무고죄 소송까지 세트로 한꺼번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가짜 사진을 증거로 내세우며 자신이 먼저 매도를 한 게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조작된 가짜라는 건 금방 밝혀졌죠. 그 덕분에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무참히 깨져버렸고 제게 양육권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했어요. 거기에다 무고죄까지 인정이 돼서 합의금도 지불해야만 했고요. 결국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은 셈입니다. 그 과정 중에 상간녀는 위자료 절충을 위해 절 찾아왔는데요. 저는 단 한 푼도 깎아줄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양육권도 가져갔고 양육비도 받아갈 텐데 그런 거액을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재산분할도 그쪽에 좀 더 많이 가져간다면서요. 그럼 위자료는 내고 좀 해주시죠? 그러게 왜 내 거랑 똑같은 잠옷을 입고 그런 쇼를 했니?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허접한 사진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 넌 대학원 나왔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했으면서 머리가 영 안 돌아가나 봐. 뭐라고요? 참나. 나도 그런 사진 안 찍으려고 했는데 동훈 씨가 하도 찍어달라고 졸라서 겨우 찍어준 거라고요. 그건 네 사정이고. 암튼 난 위자료 깎아줄 생각 없으니까 10원 한 장 빼지 말고 입금해. 그리고 멍청한 사람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살아보라고. 정명희 씨, 정말 이렇게 나을 거예요. 저는 위자료를 깎아달라는 상간녀에게 콧방귀만 끼어뒀습니다. 그렇게 고고한 척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한다고 들어줄 까닭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상간녀와 만났다는 말을 해드렸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는 중에도 마음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지만 엄연히 남편은 시어머니의 아들인걸요. 아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파국이지만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깨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더구나 시어머니는 남편이 조작한 그 가짜 사진을 완벽한 가짜라고 생각하시진 않는 것 같았어요. 엄마들 입장에서 아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믿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라도 아셔야 할 건 확실히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전 상간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내용을 전부 녹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녹음된 대화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전부 들려드렸죠. 그제야 시어머니는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더군요. 아이고, 못난 놈.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일이 이렇게 돼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명희야. 시어머니의 눈물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을 전한 뒤 눈물을 삼키며 등을 돌렸네요. 이런 시어머니와의 끝은 저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와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그 일이 있고 한두 달쯤 지났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아보았죠. 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래, 명희야. 잘 있었니? 다른 게 아니라 너 내일 시간 좀 내라. 나랑 어디 좀 가야 할 것 같아. 어딜요? 그건 가보면 알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꼭 나와줬으면 좋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어딜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의 뒤를 따랐는데요. 시어머니가 가신 곳은 어느 공기업의 공채 면접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여기 잠깐 앉아 있으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도 얼음장 같은 분위기라서 계속 묻기도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데리고 온 곳이 공기업 면접장이라니 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알 길이 없었네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 거예요. 누군가 복도를 걸어오는데 그들이 누군지 저는 한눈에 알아봤죠. 정장을 쫙 빼입은 상간녀가 또각또각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이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를 본 두 사람은 마치 송장처럼 몸몸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엄마가 여긴 웬일이에요? 아니, 당신은 왜 또 여기 있어? 그래, 오늘이 니네였냐? 여기 최종 면접 보는 날이라며? 그래서 내가 손수 응원해주려고 왔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면접장에 응원을 와요? 놀란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한 기색을 느낀 상간녀도 점점 굳어져 갔네요. 어머니가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는 건 아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짜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고 나중에 말씀 나누시면 안 될까요? 맞아, 엄마. 엄마가 무슨 생각으로 명희까지 데리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니야. 얘가 최종 면접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도 이어 말지. 여기만 취업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남의 인생 망쳐놓고 지 인생만 만사 오케이는 되는 거니? 네가 이러고도 내 아들이야. 저 젊은 여자한테 돈이 멀어서 저랑 자식 새끼 다 버리고 간 놈이 기껏 한다는 게 저는 수배 드는 거냐? 엄마, 좀 조용히 좀 해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된다고요. 그래, 본 뒤에부터 인과응보라고 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야. 난 오늘 니들한테 그걸 가르치려고 온 거야. 남편이 어리둥절한 사이 시어머니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깜짝 놀란 상간녀가 비명을 질러댔죠. 아, 어머니,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좀 놔주세요, 네.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이런 좋은 회사에 다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넌 내 아들 만난 대가를 덕덕히 치러야 할 거야. 알았으니까 머리 좀 놓고 말씀하시라고요.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최종 면접일을 알고 일부러 찾아오셨던 거였어요. 이 여자의 앞길을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지를 제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실 생각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행패에 면접장은 난리가 났고요. 경비원이 말려봐도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의 소나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이 난리는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망친 상간녀는 경찰서에서도 통곡을 하며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네요. 시어머니의 시원시원한 행동 덕분에 제가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는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절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난리를 피웠을 겁니다. 일관되게 절 아꼈던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으실 뿐이죠. 전 그런 어머님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감사했네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전 가끔씩 시어머님과 통화도 하고 얼굴도 한 번씩 뵙곤 합니다. 어머님은 절 볼 때마다 여전히 환한 목소리로 절 반겨주세요. 이런 분이 제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전 아직도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제 인생도 제 딸들도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폭풍 같은 시간들을 견디고 난 뒤 제게 찾아온 행복은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답네요. 여러분, 세상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